안녕하세요. 푸쌤입니다. 17강 여러가지 정적분의 계산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17강과 18강. 요 앞쪽에서 적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적분의 뜻과 그 다음에 정적분의 계산할 부정적분법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정적분을 계산을 할 때 정적분의 성질이라든 여러가지 정적분의 계산을 도와줄 어떤 도구들을 배울 겁니다. 그 도구는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 1번 파트에서는 총 3가지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18강에서는 마지막 4번째로 다룰 건데 그만큼 4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뜻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17강 여러가지 정적분의 계산을 나올 건데 여기는 이런 도구들을 우리가 활용할 때 분명히 적재적소에 알맞은 용도로 그 도구를 활용해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리모컨은 멀리서 원격을 조절할 때 내가 덥거나 추울 때 에어컨이나 냉난방기를 킬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못을 박는 데 쓴다거나 또는 누군가를 머리를 콩 쥐어박는 데 쓴다라면 올바른 활용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어컨의 적절한 어떤 활용법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때와 장소에 맞게끔 그 도구들을 활용해야 의미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러가지 정적분의 계산 파트에서도 그 각각에 맞는 도구들을 언제 사용할 거며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여러분들이 정적분의 어떤 복잡하고 힘든 계산들을 갖다가 좀 쉽게 용이하게 해결할 수가 있을 건지를 배우는 강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출발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뭘 배우냐면 적분 구간의 수평 이동을 배웁니다. 적분 구간의 세분화입니다. 죄송합니다. 적분 구간의 세분화를 배우는데 도대체 이 적분 구간의 세분화는 왜 배울까라고 머릿속에 인지를 하실 건데 일단 내용부터 살펴보셔야겠죠.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적분의 성질 하나만 배울게요. 정적분의 성질에 관련된 것들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x dx. 자, 구간이 아래 끝과 위 끝이 똑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a부터 a까지 여기 적분을 때리면 그냥 면적인데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인데 면적이 없죠. 그래서 이 값은 빵이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있는데 요 사이에 a부터 c까지 요 b라는 값이 예를 들어서 사이에 구간 사이에 있다고 한다면 fx dx를 계산할 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b부터 c까지의 fx dx 이렇게 쪼개기가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위끝과 아래끝 구간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음수가 생긴다는 거, 마이너스 생긴다는 걸 인지해 주세요. 자, 원리를 얘기해 보면은 얘는 부정적분하면 라지 fx죠. 그걸 갖다가 a부터 b까지 적분을 때리면 라지 fb에서 라지 fa를 뺀 녀석이 될 겁니다. 그쵸?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분을 하면 부정적분을 하면 라지 fx가 될 거고 이번에는 b부터 a까지니까 라지 fa 빼기 라지 fb가 될 건데 요 앞에 뭐가 생기면요 마이너스가 생기면 얘랑 값이 똑같아지죠. 그래서 위끝과 아래끝을 바꿔주면 마이너스가 생긴다는 성질들 이런 성질들을 일단은 인지를 해 두시면서 적절하게 이런 패턴들을 써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또 성질은 그냥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별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지를 하고 바로 적분간의 세분화를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을 때 이런 함수가 이렇게 hx라는 함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a부터 여기 b까지에 대한 요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라 라는 녀석이 나오면 우리는 이걸 기호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hx를 적분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때 적분 구간의 성질로 여기 이렇게 c라는 사이값이 있으면 앞쪽에서 배웠던 성질에 따라서
A부터 C까지 hx dx 플러스 인테그랄 C부터 B까지의 hx dx 이렇게 쪼개기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막 쪼갤 때 실실 쪼개면서 하시면 좀 더 재밌습니다. 어쨌든 쪼개기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다시 합치기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요 성질을 이용하는 게 적분간의 세분화인데 요 함수는 이 hx라는 함수는 c를 기준으로 c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함수는 우리가 fx를 따르고요. x가 c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예를 들어서 gx라는 함수를 따른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c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요 함수는 fx를 따르고 있는 거고요. c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 함수는 이렇게 gx를 따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해서 요 hx라는 녀석의 함수를 적분할 때는 당연히 fx를 면적을 때리니까 이때는 뭐 한다고? fx를 갖다가 적분을 하는 거고요. 더하기 인테그랄 c부터 b까지는 hx가 무슨 함수로 주어졌습니까? gx란 함수로 주어졌으니까 얘는 gx를 갖다가 적분을 하겠더라 이런 내용. 자, 요게 적분간의 세분화인데 요게 왜 필요하냐 이거죠. 이렇게 구간에 따라 함수의 종류가 뭐해질 때, 달라질 때 적분간의 세분화를 쓴다. 자, 무슨 얘기라고요? 구간에 따라 함수의 종류가 뭐 할 때, 달라질 때. 종류가 달라질 때. 요때 적분간의 세분화를 쓰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을 정리를 해두시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얘만큼 좋은 녀석에 대한 어떤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 좋은 방법은 없죠. 자, 얘가 있는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의 예를 들어서 여기 2까지 갈까요? 네, x의 x-1에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녀석이 있다고 합시다. 자, 우리가 요 함수, 즉 y는 x의 x-의 전체의 절대값 씌운 녀석을 잠깐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얘는 분명히 0과 1을 x좌표로 가질 거고 이렇게 전체의 절대값 씌워 있으면 x축 아랫부분을 위로 뭐합니까? 꺾어 올려주시겠죠. 이렇게 꺾어 올려주시겠죠. 그러면서 요 함수는 얘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게 왜냐면 x축 대칭을 했다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 이쪽에 있는 녀석은 원래 모양의 y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이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얘가 0부터 어디까지? 2까지의 요 x축과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라고 했을 때 분명히 1을 기준으로 함수의 종류가 달라지고 있죠. 요럴 때 적분간의 세분화를 쓰는 거예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뭐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x 곱하기 x 플러스 1을 갖다가 내가 뭐 하는 거야? 적분을 하시는 거고 인테그랄 1부터 2까지는 내 함수인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을 갖다가 내가 적분을 하겠더라. 그래서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일일이 그래프를 그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냐면 이 값이 빵 되는 x값을 찾아요. 그러면 0하고 1이 있는데 바로 1이라는 녀석이 여기 0과 2 사이에 이렇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럼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2분의 1 같은 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가 음수잖아. 아, 그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고 1부터 2까지는 뭐 2분의 3 같은 거 여기다 집으면 둘 다 양수잖아요. 아, 그러면 1부터 2까지는 그냥 나온 걸로 계산할래 하면서 절대값을 풀어주셔서 계산해도 됩니다. 우리는 0과 1에서 이렇게 구간에 따라서 이렇게 함수의 종류가 다를 거라는 걸 미리 예상하고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오얏튼 간에 적분 구간의 세분화는 구간에 따라 함수의 종류가 다를 때 쓴다는 거죠.
우리가 앞쪽에서 정적분의 의미에서 수학적인 면적을 가리키는 정적분과 기하학적인 면적을 가리키는 정적분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면 다 얘가 x축 위에 있는 면적을 따르다 보니까 기하학적인 면적을 가리키는 정적분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적분간의 세분화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로 배우는 적분간의 세분화는 구간에 따라 함수의 종류가 다를 때 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배우는 게 만약에 문제를 기가 막히게 어렵게 낸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내용이 쓸 거예요. 바로 적분 구간의 수평 이동이에요. 적분 구간의 뭐라고? 수평 이동. 자, 이 내용을 쓸 건데 이거는 사실 이과 중심으로 나갈 학생들에겐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과 중심 학생들에겐 치안적분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얘를 쓸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문과 학생들에게는 분명히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적분과의 수평이동을 이용하면 그 한 문제를 맞히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전체적인 시험을 갖다가 좀 매끄럽게 볼 수 있는 어떤 촉진제가 되기도 하겠더라라고 선생님은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적분과의 수평이동이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자, y는 fx가 이렇게 존재하죠. 그리고 x는 a가 여기 있고 x는 b라는 녀석이 있을 때 요 둘러싸인 요 면적을 우리는 합법적으로 뭐라고 하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에 뭐라고 하자? dx라고 합니다. 자, 이걸 갖다가 우리는 x축으로 얼마만큼? p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대요. 그럼 식에다는 x 대신에 x-p를 집어넣고 좌표들은 그냥 얘가 양수라면 이쪽으로 p만큼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동한 걸 그려볼게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이 식은 x 대신에 x-p를 이렇게 집어넣겠죠. 그리고 요점의 좌표는 당연히 a 플러스 p가 될 거야. 얘도 요점의 좌표는 b 플러스 p만큼 되겠죠. 그래놓고 여기에 둘러싸인 요 면적도 우리가 인테그랄로 표현하면 a 플러스 p부터 b 플러스 p까지의 f의 x-p의 뭐가 될 거라고? dx. 요걸 적분하는 거죠.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요즘 선생님이 사랑의 불시착을 보면서 현빈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빈이가 저기 고양시 일산에 산다라는 정보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요 오빠라서 나도 현빈이 너무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 집이 김포인데 김포에서 일산으로 이렇게 이사를 갔어요. 제가. 자, 이사를 가가지고 내가 딱 있으면 이사를 하면 내가 현빈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불편해지서 맞겠죠. 여기서 돌 던지고 막 꺼져라 막 그러고 막 너 무슨 짓이냐, 현빈을 뭐 욕되게 한 차라리 욕을 해라 막 이런 식으로 많은 질타를 받을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말을 하면서도 막 불안해요. 자, 제가 저기서 여기까지 이사를 했다고 해서 제가 현빈이 될 수 없잖아요. 그냥 돼지 새끼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 있는 이 fx란 둘러싸인 요 면적도 그대로 이렇게 이동을 한 거니까 얘와 얘의 면적은 뭐 할 겁니까? 같을 겁니다. 그쵸? 인지가 되죠? 그대로 옮겼으니까. 그랬을 때 요 내용을 그대로 옮겼을 때 요 면적량이 같다라는 내용을 이용한 게 적분과 수평이동인데 이런 식으로 함수가 x라고 준 게 아니라 이렇게 f의 x-p라는 이렇게 합성으로 주어졌을 때 이렇게 합성으로 주었을 때 만약에 fx가 막 5x 4승 플러스 막 이렇게 4x 3승이라는 막 4차 이상의 함수예요. 그럼 그걸 여기다 x-p를 집어넣고 4차 계산을 해가지고 a 플러스 b부터 b 플러스 p까지 적분하려면 계산이 장난이야? 장난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녀석들을 계산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 면적과 이 면적을 우리가 같다는 거니까 다시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x 자리에다 뭘 집어넣는 거야? x 플러스 p를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x 플러스 p를 쑥 하고 집어넣으면 fx로 식이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주의할 게 뭐냐면 얘를 다시 이사할 때 짐들을 놓고 가면 안 돼요. 짐들을 빼먹고 가면 막 이사하면 막 뭐 하나씩 움직이잖아요. 저도 막 초등학교 앨범이 없어졌어요.
그 파릇파릇했던 그때 전교회장을 하면서 막 인기가 굉장히 많던 그 풋풋했던 그 시절을 와이프에게 보여주고 싶지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렸어요. 그 추억은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비록 이렇게 됐지만 그때는 굉장히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런 자치를 이쪽으로 이동시킬 때 얘네들 놓치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애들한테 말을 하냐면 야 얘부터 옮겨. 여기 짜잘한 것부터 먼저 옮겨. 이 구간부터 먼저 마이너스 P만큼을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의해달라는 거예요. 당연히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이동시킬 때 구간도 이동된다는 걸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을 시켜버리면 훨씬 더 간단한 수의 계산을 하겠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적분 구간의 수평 이동은 우리가 뭘 이용할 수 있다고? 어떤 합성함수가 주어졌을 때의 적분, 즉 f의 대신에 막 x-p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패턴을 갖다가 나왔을 때 저 함수를 집어넣어서 계산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수평 이동을 통해서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함수를 최대한 간단하게 하는 거야. 그때 주의할 게 뭐라고요? 구간도 같이 이동시켜줘. 주의 이런 것들은 꼭 머릿속에 명심해 두셔야 돼요. 아이들이 합성함수 나왔네? 풋쌤이 얘기한 거네? 이동시켜야지? 하고 난 다음에 요렇게 써져 있을 때는 보여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의 x-1의 dx를 갖다가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켰을 때 x자리에다 x 플러스 1을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 그러면서 fx를 쓰면서 나 겁나 잘해 그러면서 여기다 1부터 2까지 써가지고 틀려요. 정신이 나가신 거. 그래서 요럴 땐 잘 안 보이니까 빨리 얘부터 얘를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키니까 얘네들부터 먼저 옮겨야지 해놓고 얘를 0, 얘를 1로 마이너스 1씩을 해줘서 구간부터 먼저 옮겨주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실수는요 분명히 자신이 방심한 사이에 계속 나오고 그대로 습관을 들여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막 질문합니다. 계산을 실수를 하거나 또는 덤벙덤벙 막 문제를 막 놓쳐서 읽거나 이런 친구들 저에게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고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참을 해요. 동의를 합니다. 많이 풀어서 그 습관을 고치려고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 선생님이 보충 시간을 잡거나 또는 어떤 시간 약속을 할 때 항상 늦거나 아니면 까먹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예를 들어서 제가 풋쌤이면 풋쌤이란 프로세스가 덤벙대고 실수하는 습관들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습관을 갖다가 공부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돌이켜보고 내가 혹시 잘 놓고 다니는지 않을까? 아니면 잘 까먹지 않을까? 그럼 내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고칠까부터 먼저 고민을 해보시고 공부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사소한 습관은 솔직히 고치려면 금방 고치기도 합니다. 의식을 가지면 되는데 그게 별로 중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안 고쳐지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는 하지만요. 하지만 실수를 고쳐서 우리가 더 나은 녀석의 습관을 공부 습관을 형성을 시켜줘야 그런 작은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적분과의 수평 이동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이상 야리꾸리하게 나온 녀석이 있으면 적분과의 수평 이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로 뭘 배울 거냐면 이 위에 것도 잘 지울게요. 바로 세 번째로 무함수와 기함수와 주기함수에서의 정적분을 가리킵니다. 주기함수에서의 정적분. 자, 여기 파트는 뭘 이용하는 거냐면 바로 대칭성과 그 다음에 주기성을 이용해서 계산을 용이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주기함수인지를 판단해 놓고 우리가 대칭성과 주기성을 이용해서 계산을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우함수에서의 우리가 정적분을 배우도록 해볼게요. 우함수. 자, 우함수의 수학적인 표현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모든 실수 x에서 fx는 f의 마이너스 x다.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다는 건 좌우가 바뀌는 거니까 y축 대칭을 시킨 거죠. y축 대칭을 시킨 함수인데 그 함수가 모든 거에서 원래 함수랑 똑같아. 그럼 원래 함수 자체가 y축 대칭이면 y축 대칭을 시킨 함수도 원래 함수랑 똑같겠죠. 이런 걸 우리는 우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함수가 뭐라고? y축 대칭인 함수다 라고 할 때 여기서 쓰는 y축 대칭은 뭐밖에 안 나오냐면 바로 짝수차승으로 이루어진 다항함수. 짝수차승으로 이루어진 다항함수. 생각해보세요. y는 x4승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4라는 게 있어. 그러면 x4승이나 x제곱이나 상수항 같은 경우는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짝수 거듭제곱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짝수 거듭제곱 그냥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래 함수가 그래서 짝수차승으로 이루어진 다항함수가 주어지면 그 함수는 우함수고 y축 대칭인 함수구나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항상 그래프에서 특징 중에서 대칭성, 즉 y축 대칭인 우함수냐 원점 대칭인 기함수를 먼저 판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계산도 굉장히 쉬워지고 그래프도 해석함에 있어서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쓰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y 우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y축 대칭인 녀석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찌찌찌 이런 fx가 있다. 자 보면 y축 대칭이죠. 여기 마이너스 a부터 여기 플러스 a까지의 요 면적을 구해요. 근데 그때 얘는 이 y축에 관한 대칭이니까 요 면적과 요 면적량 값은 똑같을 거예요. 저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fx dx라는 요 녀석을 계산할 때 이렇게 먼저 구간이 대칭성 있게 나오면 항상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살펴보죠. 그래놓고 짝수차승으로 이루어진 다항함수네 얘 우함수네 라고 하면 2배를 바꿔놓고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a까지 fx dx를 계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계산을 할 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계산하는 것보다 이렇게 항상 0부터 출발하는 계산이 훨씬 더 쉬워요. 왜냐면 보통 적분을 하면 x항들이 생겨서 0을 집어넣으면 다 빵빵빵에 대해 지워지니까 그냥 a만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 계산이 훨씬 더 쉽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배우는 게 바로 기함수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훨씬 더 쉽다는 거야. 기함수도 마찬가지 수학적인 표현은 모든 실수 x에서 fx는 f-x를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씌운 거랑 똑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뭐 여기 양쪽에 마이너스 곱해서 fx는 마이너스 f- 이렇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쓰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자, 왜냐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는 거니까 얘는 원점 대칭을 시키는 함수예요. 누구를? 이 함수를 원점 대칭 시켰는데 모든 관에서 똑같다는 얘기는 얘 자체가 뭐라는 얘기야? 원점 대칭인 함수예요. 그래서 기함수는 원점 대칭인 함수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원점 대칭은 우리가 홀수 차승으로 이루어진 다항함수.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홀수 차승으로 이루어진 다항함수인데 여러분들 x3승인 거 생각해봐. 거기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3승인데. 그러니까 f-x를 집어넣으면 원래 함수에 이렇게 양쪽이 마이너스가 생겨버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얘기만 듣고 바로 안 떠오른다고 뭔 말이야 이러지 말고 하나 예를 들어서 fx를 이렇게 써놓고 얘가 x3승이잖아.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x 이렇게 집어넣어보세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 3승인데 마이너스 x 3승이잖아요. 이거는 x 3승 fx니까 마이너스 fx 되잖아. 이것과 이 값이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 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얘는 기함수네, 즉 원점 대칭인 함수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공부도 안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해워집니까? 이런 공부를 안 하는데.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인테그라 어디부터? 마이너스 a부터 어디까지? a까지. 바보 아니야. 그래프부터 봐야죠. 자,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찍 이렇게 되는 fx가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a부터 어디까지? a까지 이 둘러싸인 요 면적을 구함에 있어서 요 면적을 우리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fx dx라고 하는데, 이때 분명히 얘는 원점 대칭이니까 요 면적량과 요 면적량은 똑같지만 얘는 수학적인 면적을 가리킨 정적분이잖아. 그러니까 이때 부호와 이때 부호가 반대해서 둘이 더하면 0인데요. 그래서 이 값은 0이라고 놓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뭐 한다고 이렇게 0이라고 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두 개를 배워서 우리가 어디다 활용을 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5x 5승 플러스 4x 4승 플러스 3x 3승 플러스 2 이런 걸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각각을 다 적분해서 얘를 집어넣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적분은 분명히 쪼개기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홀수 차성으로 이루어진 건 다 뭡니까? 기함수니까 얘 정적분을 때는 빵이야. 그럼 그걸 쪼갤 필요 없이 그냥 얘는 빵이고 얘도 빵이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럼 이제 남은 게 얘랑 얘가 남았는데 얘는 둘 다 짝수 차성으로 이루어진 다함수이기 때문에 뭡니까? 무함수죠. 그럼 빨리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2배로 바꿔놓고 4x 4승 플러스 2라는 요 녀석의 정적분을 계산하자면 굉장히 간단해졌죠. 요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함수와 기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중요한 게 대칭성을 이용한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볼 건데, 세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주기함수에서의 정적분을 배우는 겁니다. 주기함수에서의 정적분. 자, 주기함수 삼각함수에서 배웠잖아. 모든 실수 x에서 fx는 뭐라고요? f의 x 플러스 p든 마이너스 p든 똑같아요. 자,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x 대신에 x 플러스 p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p만큼 평이동을 시킨 거잖아. 근데 마이너스 p만큼 평이동을 시킨 그래프가 fx랑 똑같대. 모든 실수에서. 그 얘기는 이렇게 p마다 평행이동 시킨 녀석마다 똑같은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야. 즉 fx는 뭐라고? p만큼의 주기성을 가진 주기함수야. 즉 p마다 똑같은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기 p를 가진 주기함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주기함수다. 여러분들 이거 막 하면서 주기동을 외우면서 외우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주기함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주어진 거야. x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x라고, x가 0부터 1까지는 플러스 x라고 할게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그러면서 모듈리스 x에서 f의 x는 f의 x 플러스 2다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 얘는 일단은 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함수가 주어졌으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쭉 그려보면, 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일 때 1이 될 거고, 0을 집어넣으면 0이 되면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 0을 집어넣으면 빵이고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얘가 주기가 이만큼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주기가 이만큼 계속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똑같은 그래프가 나와요. 여기 3이고 여기 뭐야? 5고 여기 뭐야? 7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그래프인 거야.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놨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0부터 예를 들어서 뭐 2020의 fx dx 이걸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보시면 여기가 2고 여기가 4고 여기가 6인데 봐봐. 요 면적이 계속 반복되는 거겠죠. 요런 게 여기 안에 몇 개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요 면적은 요 면적 더하기 요 면적은 똑같죠. 주기가 똑같으니까. 얘를 한 칸, 두 칸, 두 칸이 가면 똑같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요 면적을 구하면 되는데 얘는 삼각형을 구하면 되죠. 그냥 1 곱하기 1에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그래서 이 면적은 1이에요. 1자리가 몇 개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꾼다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의 fx dx 이 값이 얼마라고요? 1인데 이런 게 몇 개 있냐 이거죠. 자, 2 곱하기 1일 때 1개가 있고 2 곱하기 2일 때 2개가 있고요. 2 곱하기 3일 때 3개가 있다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1010 1010이 될 거니까 얘는 1010개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답은 1010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낸 식이에요. 이게 바로 주기함수에서의 어떤 주기성을 이용한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해하셨죠? 이런 식으로 대칭성, 우리가 주기성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 여기까지 배운 게 여러 가지 정적분의 계산 중에 3가지예요. 자, 그럼 바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풀어볼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가 앞쪽 16강에서 제가 빼놓고 정적분을 좀 배우고 와서 하자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설명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과정으로 갈게요. 앞쪽에 몇 강? 16강에서 몇 번이었냐면 5-1번과 5-2번이었어요. 자, 5-1번부터 먼저 볼게요. 자, 1번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x-1분의 x3승 dx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얘도 x로 바꿀게요. 그냥 이렇게 dx 내 맘입니다. 적분변수 y를 x로 바꿔주면 똑같죠.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지금 구간이 0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뭔가 대소관계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맞춰줍니다.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0까지. 그러면서 생기는 게 뭐라고? 마이너스가 생기죠. 자, 이렇게 구간이 똑같이 맞춰진 것도 뭐 할 수 있어? 쪼개기가 가능하지만 합치기가 가능하죠.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x-1분의 얘에서 얘를 빼주면 x3승 마이너스 1의 dx가 되죠. 자, 나눗셈은 정적분을 하는 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 빨리 얘를 뭐 하는 거예요? 얘를 우리는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면서 x-1 이렇게 지워지게.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뭐가 되는 거예요? dx가 되겠죠. 그럼 얘를 부정적분하면 3분의 1의 x3승 플러스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x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정적분을 하겠다. 그럼 빵빵빵빵 집어넣으면 0에서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네요. 자, 얘랑 계산하면 6분의 1 거기다 마이너스 6분의 5 그래서 마마하면 플러스 6분의 5가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 다시 1번에 2번. 자, 인테그랄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dx 더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3t제곱인데 얘도 x로 바꿀게요. 적분 변수를 똑같이 변수를 바꿔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얘가 dt고 t인 거를 x로 바꿔주면 되죠.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대소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위치를 바꿔주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해서 마이너스 생기겠죠. 그리고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dx가 될 거고. 그렇죠?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dx가 될 거고. 자, 보시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얘를 요 모양과 요 모양이 똑같게 만들기 위해서 얘를 적분관을 세분합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녀석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이렇게 합칠 수 있죠? 이렇게 구간이 연결되어 있으면 쪼개기도 가능하고 합치기도 가능하다 그랬어. 똑같은 함수 거 이거 fx라 쓸게요. 이렇게.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씌워주는 거야. 그럼 얘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뭘 구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의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dx 이런 정적분의 성질을 통해서 식을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 적분하면 3분의 1 하면 뚝 떨어지면서 x3승
얘는 2분의 떨어지면서 x제곱 플러스 x에 어디부터?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자, 2 집어넣어서 2의 3승에서 1의 3승 빼면 7이고요. 2 집어넣어서 2의 제곱 4에서 1을 빼면 3이고 얘는 2 빼기 하면 플러스 1이 되고 앞에 뭐가 있습니까? 마이너스가 있겠죠. 그러면 4 더하기 1이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1번에 3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제도 그냥 푸시는 분이 있고 우리가 좀 개념을 배웠으면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 인테그랄 1부터 2까지의 t-1에 3승의 t 플러스 2의 dt. 자, 이런 거 계산할 때 봐봐. 얘를 다 이런 곱하기에 대한 정적분도 우리가 문과중심 여기 파트에서는 수트에서는 배우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x3승의 x 대신에 t-1이 집어넣은 거예요. 합성인 거야. 합성나무 우리가 한다 그랬죠. 수평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한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얘를 t3승으로 만들려면 나는 뭐 하면 되냐면 t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시키면 식에다가 t 대신에 t 플러스 1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t에다 t 플러스 1을 집어넣어서 계산할 거고 중요한 건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을 시킬 거야. 적분과는 수평이동을 할 건데 얘네들부터 먼저 옮기라고. 얘네들부터 먼저 옮기시라고요. 그래야 계산이 쉬워진다. 그러면 인테그랄 제 마이너스를 이동하면 0부터 1까지 이렇게 바뀌고요. 자, t 자리에다가 식에다는 t 플러스 부호를 반대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t3승에 저기다 t 플러스 1 집으면 t 플러스 3이 되잖아. 자, 이렇게 계산하면 계산이 훨씬 더 간단해지는 거예요. 얘를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분의 1의 t의 5승에 플러스 4분의 3의 t 4승에다가 더 쉬워진 건 0부터 1까지니까 그냥 1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5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20분의 얘는 4 더하기 15가 될 거니까 20분의 19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죠. 항상 이런 식으로 계산을 용이하게 하려고 쓰는 것들을 도구들을 배운 겁니다. 계산에도 쓰인다는 거야. 자, 5-2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1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하여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1 플러스 2x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땡땡땡에서 플러스 nx의 n-1 거기에 dx는 뭐가 되더라? 100이 됐더라. 이렇게 주시고. 자, 이 정적분 계산하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뭘 구하래요? n의 값을 구하래. 그럼 얘 적분합시다. 그냥 적분하면 x 되고 얘는 2분의 1 떨어지면서 x 제곱 얘는 3분의 1 떨어지면서 x 3승 플러스 땡땡땡에서 얘 차수 하나 늘리면 플러스 1하면 n이죠? n분의 1가 지워지면서 x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0부터 어디까지? 1까지를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돼서 1부터 n까지는 총 n개의 1을 더하니까 n이 되죠. 값이 10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적분 계산할 줄 아니? 이런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쉬운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 놓고 이제는 요 다음 범위에 원래대로 돌아와서 17강의 1번과 2번과 3번에 대한 4번까지 총 8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잠깐 쉬었다가 우리 8문제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오세요. 빠이빠이.